전 50대 가장입니다. 아내랑 아들이 있고요. 17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죠. 근데 아직 집을 못 샀어요. 아내랑 다투면 결국 아내의 마지막 말은 항상 똑같아요. 그때 내가 사자고 했잖아. 사실 그 전까지는 저도 지기 싫어서 조목조목 반박했거든요. 근데 이제 아무 말도 못해요. 왜냐면 이 세계의 숨은 진실을 알아버렸거든요.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걸 말씀드릴게요. 제가 결혼한 2009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이었어요. 조금 더 지켜보자면 전세를 산 게 지금까지 오게 됐죠. 2026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15억이에요. 집값이 너무한 거 아니야 싶었는데 다른 기준으로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. 제가 금으로 계산해봤거든요. 2009년 금 가격은 15만원, 2026년 금 가격은 99만원, 7배 올랐죠. 반면 서울 아파트는 3배 올랐어요.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것도 맞지만 현금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. 그때 집 대신 금이라도 살 걸 그랬나봐요. 현금이 더 이상 제 자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유를 찾았거든요. 범인이 2명이에요. 첫 번째 범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. 바로 정부예요. 어느 정부든 돈이 없으면 줄이는 게 아니라 빌립니다. 이걸 국채라고 하죠. 이유는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예요. 사람들은 혜택은 좋아하지만 세금은 싫어하죠. 저도 세금 내는 건 끔찍하게 싫은데요. 지원금을 받거나 공공시설 이런 거는 좋아하거든요.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떤 쪽은 복지를 늘리고 어떤 쪽은 세금을 줄입니다. 그렇게 재정 적자는 늘어나죠. 정부는 빌린 돈을 쓰고 그 돈은 시장으로 흘러가죠. 그렇게 제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. 거기다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. 저출산 고령화예요. 실제로 저희 동네 초등학교는 폐교했는데 집 주변에 요양시설들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.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정부는 빚을 내고 만기가 되어 또 돈이 필요하면 또 새로 빚을 내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.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정부는 최대의 채무자입니다. 그래서 빚이 얼마나 되냐고요?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3%입니다. 반면 우리나라는 약 51%예요. 2000년대 초 10%대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거죠.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? 전쟁이 나거나 코로나가 퍼지면 돈을 풀게 돼 있습니다. 세계대전, 2008 금융위기, 코로나 모두 그랬거든요. 현금 가치는 더 떨어지죠. 두 번째 범인은 은행이에요. 이미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없던 돈을 만들어내죠. 제가 100만 원을 빌리러 가면 은행 직원이 잠깐 잔고에 얼마 남았나 볼게요 하지 않잖아요. 그냥 제 통장에 100만 원을 찍어내는 것 뿐이죠. 물론 제한은 있습니다. 은행에 100만 원이 있으면 93만 원까지는 빌려주고 7만 원은 은행에 남겨놓아야 하죠. 그렇게 제가 빌린 돈이 다른 사람에게 가고 또 다른 은행으로 가면 새로운 대출이 만들어지고 이게 반복되면서 세상의 돈은 원래 끊임없이 늘어나는 구조잖아요. 그래서 중앙은행은 애초에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연 2%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 하여튼 그래서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한다니까요. 제가 어제 카페에 갔는데 요즘 젊은 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.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각자 나름의 방법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. 늦었지만 저도 같이 해봐야죠 뭐.